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과목인데요. 우리는 1과목 또는 우리 그 무제 운동할 때 오지 운동을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밀면 이 엄지라는 마음을 뭐를 나타냈어요? 마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무엇이 좋아할 때 이렇게 엄지를 나타내는데 이 엄지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실제 음식이 좋다. 당신 멋져 할 때도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 멋져 할 때 이 마음 엄지라는 것은요. 당신이 멋진데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노라 이런 뜻이 바로 당신 멋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엄지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요. 산업안전기사에 틀림없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멋진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81번인데요. 81번은요. 이렇게 나왔네. 다음 물질 중에서 물에 가장 잘 녹는 것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세톤이잖아요. 오직 하면 아세톤은 어때요? 우리 바로 매니큐어 그 여자나 남자 옷에 매니큐어 하죠. 이래 했다가 바로 지우는 것도 아세톤이.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산소 아세틸린 용접에서 아세틸린을 충전시킬 때도 쓰는 게 뭐야? 아세톤이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세톤은요. 바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 투명한 무색 액체예요. 인하점이 하씨예요. 0도씨이며 물보다 밀도가 낮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운데 페인트라든지 매니큐어 제거 용제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아세톤이다. 물에 무조건 그냥 흡수되어버려 녹아버려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가장 잘 녹는 것은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채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것에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물론 채소 발화 에너지를 다 봐야 되겠지만 수소는요 0.03인데 수소거든요. 채소 발화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수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수소가 어떻습니까? 상용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면요 정말 저비용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소는 또 어떻게 폭발력이 대단히 큽니다.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이제 수소 에너지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 다 볼 필요 없어. 뭐 메탄은 0.29, 프로판은 0.26, 헵탄은 0.25 이렇게 나오지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뭐? 수소가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는 5-88쪽이 됐지만 2010년 5월 9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안전설계의 기초에서 기상폭발이요 한데 기상폭발 중에서 예방대책 잘 봐요. 예방대책을 첫 번째라고 그러고 긴급대책을 2번이라고 그러고 방호대책을 3이라고 할 때 방호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래요. 경보는 뭐예요? 경보. 긴급이죠. 경보를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방송을 한다. 종을 치 이건 뭐예요? 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긴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저는 생활안전 할 때도 생활안전 내가 회장도 하는데요. 무조건 여자분들한테 강의할 때 내 고등학교 때 야 체육 선생님이 뭐 이렇게 호루라기 하나씩 사주는 게 제일 좋은 게 호루라기 하나는요 엄청 소음이라 제가 그러거든요. 호루라기 불면 2km 전방 아니라 4km 전방까지도 들린다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것이 경보는 긴급대책에 속해요. 발화의 저지는 뭐요? 불나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폭발하죠? 예방대책이 되겠죠. 방폭벽과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방호대책. 방폭벽, 방은 이렇게 왜? 이게 학문적을 떠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 필기는 4개 중에 1개 고르면 된다 해서 눈으로 공부하자. 눈과 눈을 마주쳐라. 근데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자꾸 보다 보면요. 책하고 말을 한다. 근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책에 눈으로 익혀야 돼. 눈빛만 봐도 알듯이 책만 보면 우리가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연성 조성의 성립을 저지한다. 이거는 바로 뭐요?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4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과목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죠. 왜? 안전성 평가에 나오니까요. 공정안전보고서 중 잘 봐요.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참 어려워요. 해당하는 걸 묻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 비상조치에 이런 거 없어요. 안전운전 없어요. 각종 건물의 설비나 배치도는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도구법체 안전관리 계획 필요 없고요. 요거는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5-83쪽에도 있지만 법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다음 물질에 대한 저장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겁니다. 나트륨은요, 우리 일종의 이것은 나트륨이죠. 이거는 유동 파라핀 속에 보관해도 되고요. 또는 석유 속에 보관돼도 되죠. 그래서 우리 나트륨은 소금이죠. 그래서 나트륨 양을 줄이자 그러죠. 이것은 어디에 보관한다? 석유 속이나 바로 유동 파라핀 속 등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뭐예요? 이걸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우리는 질화면이라고 그래요. 질화면. 질화면은요, 강산화제 속에 보관한다 그럴 때 강산화제 속에 보관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벌써 나왔고요. 정리는요, 바로 어떻게 해요? 정리는 냉암소에 격리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칼륨은요, 역시 등유속 또는 이걸 가지고 석유라 하는데 등유속에 저장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5-10에도 있지만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 역시 2016년 8월 21일 날은 산업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보다는 오히려 산업기사에 더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86번은요, 화학설비 가운데 분체화학물질,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요. 화학설비, 다 화학설비예요.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분체화학물질은요, 건조기도 해당되고 유동탑도 해당되고 결정도 되는데 분쇄기는 별도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2번 봐요.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는 결정조, 유동탑, 탑습기, 건조기 등이 포함돼. 이건 어디냐 그러면 우리 합격날개도 있지만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설비 및 특수화학설비도 나와 있습니다. 87번째입니다.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고 역시 어디 나온다? 실기 필답형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 법으로 3가지만 되어 있어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압력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유량계가 필요해요. 온도계가 필요해요.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비중은 뭘 나타내요? 바로 무게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은 우리는 자동 계측장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역시 내용은 교재에 다 있지만 법에서도 273조 있고요.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뿐 아니고 필답에도 나오고 어디 나온다?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위험물 또는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센치 이렇게 말하죠. 세제곱센치, 몇 세제곱센치 이상의 건조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건조실을 건축물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조물이 내하 구조에 쉽게 말해서 제일 꼭대기에 있거나 불이 나도 타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한다. 이거 뜻보다 어디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법에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냐 그러면 답은 1세제곱미터. 봐요. 위험물 건조설 건축물의 구조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할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내용적 얼마? 1세제곱센치 이상인 건조설비입니다. 그 외에도요. 건조하는 경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인 것.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m 삼성이에요. 센티미터가 아니에요.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10kW 이상인 것. 요 내용도 어디에? 실기 필답형 시험에.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요. 실기는 별거 아니다. 필기 때 완벽해 놓으면 실기 때 오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실기 필답형 보고 이렇게 딱딱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체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요. 실기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필기 기초가 열심히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전은 기본만 된다면 나머지는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89번 가겠습니다. 89번은요. 공기 중에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5%인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어떻게 해? 하한분의 상한 빼기 하한을 하죠. 그럼 하한은 얼마? 12.5분의 상한 74 빼기 12.5는 하면 4.92%로 나온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간혹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는 계산기를 해보니까요 4.90이라든지 92밖에 안 나와요. 90, 91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것은요 어쨌든 계산기가 하면 조금 차이가 나올 수 어쨌든 얘가 어디였어요? 예문상에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60쪽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답이 또 보면서 보여요. 빨리 보니까 숫, 코쿠스,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이거는 뭐예요? 고체 연소 중에서도 말 그대로 어떻게 표면만 타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표면 연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형태는요. 확산 연소, 그 다음에 증발 연소, 분해 연소, 포면 연소인데 우리는 요게 포면 연소가 되겠습니다. 91번째입니다. 자연발화예요. 자연발화가 뭐예요? 지 스스로 굴러가는 걸 자연발화라고 그래요.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고 누가 건들지도 않고 누가 도와주기도 안 해서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큰 열전 안 돼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왜? 고온 다습하면 자체에서 뭐가 나? 발화가 되는 거죠. 좀 더 있잖아요. 제가 가장된 표현한다면 이 고온 다습한 환경은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발효식품도 사실 어떻게 해요? 술을 담근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좀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이 일어나 폭발할 수도 있죠. 이런 환경에는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표면적이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돼요. 공기 이동이 적으면 일어나지 많은 장소에는 역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보겠습니다. 92번을 보면요. 위험물에 대한 거예요. 위험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위험물은요. 이항화탄소 인화점은 0도씨보다 낮아요. 가염소산은요. 쉽게 연소되는 가연성 물질인데 가염소산은요. 여기 알아두는 게 가연성 물질이 아니고 조연성 물질이에요. 조연성. 남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럼 틀렸어요. 벌써 답은 2번이 나왔고요. 항리는 우리 어디서 앞에서도 했지만 저장 방법에서 물속에 저장하고요. 알킬알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알고 역시 가염소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책 나오기 전에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고 우리는 엄청 많이 했지. 이거는 K예요. K. 칼륨이 되겠죠.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죠. 칼륨은 공기 중에 숨은 또 물과 반응 수소가스를 발생하는데 그래서 수소가스를 이렇게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요거는 다시 화학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프로판이에요.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가 2.2입니다. 연소를 위한 최소 산소 농도는 MOC는 얼마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은요. 프로판을 이렇게 화학식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최소 농도 요걸 잘 봐야 돼요. 최소 농도는요.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예요. 프로판의 연소의 몰수는요. 1입니다. 그럼 여기 산소의 몰수는 얼마냐 하면 식을 해볼 때 산소의 몰수는 5개예요. 바로 연료의 몰수 1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1분의 5나 이거 필요 없죠. 항상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식으로 해놨지만 수없이 반복됐던 2004년 5월 23일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라기보다는 자꾸 반복하다 보면 눈에 이래 들어오는 겁니다. 9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은요. 유기가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유기가산화물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 유기가산화물은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바로 메틸에틸케톤 이거는 유기가산화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망간산, 가산화 벤조일, 그 다음에 가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그 유기 가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그럼 유기 가산화물 잘 봐야 돼요. 지금 저거 메틸 에틸 케톤 가산화물, 가산화 벤조일, 가산화 아세틸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메틸 에틸 케톤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가 내가 두 개라 그러는데 여기 가산화물을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러는데 답은 가산화 벤조일이 4번인데요. 저도 이렇게 찾았잖아요. 바로 보니까 메틸 에틸 케톤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유기 가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은 그런데 실제 이런 문제는 사실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는 가산화 벤조일일 거고 왜 1번이 답이 안 되냐 하니까 가산화말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럼 여기 가산화 벤조일도 가산화물이 돼야 되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원명은 메틸 에틸 케톤 가산화물 이렇게 돼야 정상은 맞습니다. 어쨌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가산화 벤조일 95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요. 우리 교재 5-8쪽에도 있지만 법에 있는 거예요. 별표 9의 위험물질의 위험물의 기준량에도 명쾌하게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연소이론이에요. 연소이론. 이것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죠. 역시 밑으로 착화 온도 낮으면 연소 위험이 크고 인화점의 물질은 볼 필요 없어요. 낮은 물질은 반드시 착화점도 낮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벌써 2번이 나왔고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역시 낮으면 연소 위험이 크죠.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폭발 또는 연소 위험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7번 가겠습니다. 97번요. 여기 디에틸에틸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근데 디에틸에틸의 연소 범위는 얼마냐 하면 통상 1.9에서 상당히 넓어요. 4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디에틸에틸은요.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예요. 물에는 약간 낮고 알코올 에틸에 잘 녹고 통상 혼합물은 140도씨로 가열하여 제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강산화제와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상당히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 문제는 연소 범위는 1.9에서 47도는 여기 이제 우리 교재 48 나왔는데 주로 47에서 48로 또는 47, 48 사이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약식으로 바로 계산했어요. 송풍기 회전차 속도가 1300rpm이에요. 송풍량이 분당 300m의 삼성이며 송풍량을 분당 400m의 삼성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면 회전차 속도는 약 얼마였냐? 간단하게 했어요. 1300rpm일 때 얼마요? 분당 1300rpm일 때는 송풍량이 300이랍니다. 그럼 과연 여기는 뭐냐 하면 400일 때는 몇 rpm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쉽게 1733 약식으로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풀어 보았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9번인데요. 99번은 물과 반응하였을 때 유일하게 흡열 반응입니다. 이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요. 열의 흡수가 따르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질산암모늄이에요. 질산암모늄은 NH4NO3인데요. 별명을 초안 암모니아 질산, 암모늄 질산, 질산 암모늄염, 니트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질산암모늄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주로 비료를 하면 질소비료냐 칼리비료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지구상에는 산소와 질소가 존재하는데 질소가 79잖아요. 산소가 21%. 뭐예요? 질소가 있어야만이 나무 색깔이 파란 색깔, 녹색이 표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질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반응할 때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바로 유일하게 질산이.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질산암모늄이 가장 바로 어디에 흡수가 잘 된다? 물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 흡수에 따른 화학 반응을 말한다. 그 다음에 10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번은요. 우리는 TWA입니다. TWA는 일일 노출 기준을 나타내는 거죠. 독성가스용 노출 기준에서 가장 낮은 물질은 건데 이거는요 뭐냐 그러면 바로 염소가 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스 명칭 염소는 얼마냐 그러면 허용 농도가 1이에요. 1.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암모니아는 바로 25입니다.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물질은 바로 염소이다. 이것은 우리 교재 5-18쪽에도 있고
2016년 8월 20일 출두됐지만 이거는 역시 법적인 또는 실험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 뭐 했어요? 화학설비 위험 방지. 역시 100점 중에 여러분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종합장입니다. 몇 번째 과목? 6번째 과목에서 여러분을 100점으로 안전한 합격으로 안내하겠습니다.